안녕하십니까. 카이저랩 대표 카이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이 무슨 내용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규제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부동산에 관련해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비규제 지역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1월 3일 날 나왔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는 규제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나누는데 지금 남아있는 현재 기준으로 남아있는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여기 세 곳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이 네 곳만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규제 지역일 때하고 규제 지역일 때 말 그대로 이제 규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청약이라든지 대출, 세금 이 모든 것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규제 지역들이 어딘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규제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핫할 때는 지방까지도 웬만한 광역시에다가 비광역시 중에서도 큰 지역들 뭐 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주 그 다음에 창원 이런 지역들도 규제 지역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갔을 때 투자의 성과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이 지역은 규제 지역이다. 이거를 이제 1월 3일 날 지나고 보니까 12월, 1월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만약에 이 규제 지역을 풀지 않았으면 더 오랫동안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1월 달에 이제 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는 비규제 지역으로 다 풀어버렸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더라. 역시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규제적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용산, 강남, 송파만 아직까지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그리고 이제 이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하는 서울 25개 구 플러스 경기도 내에서도 비싼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빅4가 됐잖아요, 그죠? 정부에서도 이 네 개 지역이 상당히 이제 부동산적으로 규제로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이 네 군데를 끝까지 남겨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거꾸로 만약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이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네 개 지역 플러스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 네 개 지역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물론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핫해지면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규제 지역들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특히나 청약 그리고 분양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약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분양권인데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얼마 전까지 그 장위자위 이런 건들은 한 10억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출이 안 나오면은 이 집을 살 수가 없어. 계약금만 내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이 12억까지
그리고 특별 공급을 받을 때는 9억 정도까지 넘으면은 대출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기존의 이제 금액하고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아파트가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청약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주택자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당첨이 되게 되면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새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무주택 요건이 폐지가 됐다. 즉 모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시면 이제 그 무순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특별 공급, 그다음에 1순위, 2순위까지는 주택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이 이제 다주택이면 청약을 할 수가 없는데 1주택 그러니까 1순위, 2순위에도 청약이 안 된, 즉 1월 달에 보면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도 1순위, 2순위에서 순위내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즉 서울에서 분양을 하면 서울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 안 됐어. 즉 다주택자들은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 즉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부산에 집이 한 5개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줍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순위, 2순위에도 안 되는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줍줍으로 살 수가 있는,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둔촌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가 1순위, 2순위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함으로써 나온 무순위 주택들이 있었거든요. 무순위 관련된 그 순위가 나왔는데 이때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면 서울에 살고 다주택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을 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무주택 요건도 지금 그 무순위 청약에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지금 주요 아파트들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 줍줍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추후 다시 촬영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거는 수도권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국회는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폐지가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안을 올렸지만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폐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올해 1월 5일 이전에 분양을 해서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풀려가지고 웬만한 지역들은 서울도 1년만 지나면은 전매 제한이 풀려요. 그 지역들은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규제 지역, 그래서 규제가 중요한데 용산구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3년 정도의 전매 제한이 걸려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은 전매가 해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서 실거주 2년의 의무가 남아있다. 즉 1년 뒤에 팔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못 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 1월 5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당첨일 기준으로 1년만 지나면은 실거주 의무도 없고,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이제 그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약간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제 지역이 이와 같이 이제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이제 규제 지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세금적인 혜택이 또 상당히 좋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살 때 내는 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봤던 종부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취득세입니다. 이때의 취득세의 기준은 세대별, 즉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그 세대의 집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취득세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뀌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도 집이 첫 번째로 집을 살 때는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1에서 3%, 즉 5억짜리면은 취득세가 얼마다? 1%니까 500만 원만 내면 돼요. 물론 지방세 이런 거 합치면 55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집을 두 번째로 살 때 이 지역이 조정 지역이다. 즉 아까 보셨지만 조정 지역은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를 두 번째로 사게 되면 취득세가 8%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비조정 지역, 서울의 마포구를 산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내는 거고. 그리고 집을 살 때 세 번째로 만약에 조정 지역을 사게 되면 12%, 비조정 지역을 사게 되면 8% 이런 식으로 내고요. 네 번째 이상, 그리고 법인들은 무조건 살 때부터 12%의 취득세를 낸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려면 특히나 실거주뿐만 아니고 다주택자를 사야 되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보시다시피 취득세 때문에 보통 세 채, 네 채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냈다. 2주택까지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그리고 세 번째로 살 때는 원래 조정은 12%, 비조정 8%였잖아요. 이거의 절반. 네 번째 이상이나 법인들도 12에서 6%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안을 냈지만은 역시 이것 또한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 기조도 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반값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을 너무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 전까지는 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그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규제 지역과 이 규제 지역을 통한 그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